오늘은 어떤 사연일까 많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공감입니다. 궁금하시면 바로 오늘의 사연자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탈북한 한국계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가정에서 나와서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저에게 북에서 탈북했고 한국의 도움으로 공부도 하고 일자리도 주어 미국인 아버지를 회사에서 만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엄마는 한국어를 제게 가르쳐 주셨고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전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덕에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한국말이 능숙하다며 한국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답니다. 전 거절해도 되었으나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우리는 보통 경험한 적 없는 나라를 접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혹은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믿곤 하는데요.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주변인들과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맹신하여 그 나라가 가진 좋은 점을 지나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을 가기 위해 미국 호텔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한국 지사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한 중국인 동료는 다가와 걱정스러운 한마디를 건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 지사로 간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만류를 하려 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한국 지사에 오고 나서는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더 큰 후회를 했을 거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에게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길래 이렇게 얘기하는지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호텔 경영학과를 나온 저는 운이 좋게도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한 호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호텔 운영관리팀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같은 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이런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죠. 이런 말하긴 부끄럽지만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면 저도 모르게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했네요.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호텔은 흔히 말하는 미국의 3대 메이저 호텔 중 하나로 미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근무 환경과 조건이 좋기로 유명한 회사였으니까요. 물론 대형 호텔에 바로 취업을 성공했다고 해서 저에게 힘든 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실습과 직접 고객을 상대하고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일이잖아요. 이 때문에 처음 호텔 프론트 근무를 할 때만 해도 실수를 참 많이 하곤 했네요. 고객님들의 룸서비스 음식 주문도 쩔쩔대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객실에 따뜻한 음료를 요청한 고객님께 직접 음료를 드리러 가는데 몸을 돌리면서 객실 체크인하러 오신 분의 여행 캐리어에 부딪히며 음료가 떨어지면서 캐리어에 상처가 난 거예요. 다행히도 손님은 괜찮다고 하시어 일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손님에게 큰 실수를 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덜렁거렸나 봐요. 그땐 초보였던 저는 정말 아찔했고 어쩔 줄을 몰랐었습니다. 호텔 프론트 직원들은 고객님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이라 호텔의 얼굴과도 같은 중요한 존재니까요. 고객님에게 실수를 했을 때만 해도 어찌나 많이 당황했는지요. 참 감사하게도 선임자분께서는 자책하는 저를 다독여 주셨고 덕분에 저는 무사히 호텔리어로 잘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어느 날 저의 선임께서는 이번에 호텔에서 해외 파견 지원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번에 런던이나 영국 이쪽으로 지원해볼까도 했는데 전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국지사로 발령받아 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날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엄마의 고향인 한국에 가볼 수 있겠구나 하는 설레임에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요번 아시아 쪽으로 발령난 곳은 중국과 일본,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한국어도 잘하고 선임들이 이쁘게 일도 잘한다는 평가를 해줘서 발령받았는데요. 놀라운 건 전 아시아 지사 어디든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일본도 생각해보았어요. 일본에 위치한 우리 호텔은 일본 내에서도 알아주는 호텔이어서 그곳으로 지원하면 숙소와 차량 제공 등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중국인 동료는 베이징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어요. 나라가 큰 만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아껴주는 선임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호텔리어는 외국에서의 생활의 설렘도 좋지만 우리 호텔리어란 직업적 성격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호텔리어에겐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면 한개월의 휴무가 9일 정도 생기는데 그렇다면 제가 갈 곳에 여행이나 문화적 체험을 하려면 호텔 근처의 시설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발령받은 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자연스레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질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답니다. 제가 처음 입국하던 날이 기억나네요. 전 공항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 생각합니다. 호텔에선 프론트가 첫 인상인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 공항의 첫인상은 매우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자체가 귀족의 공항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항의 품질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스카이트랙스와 여행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항공 승객권리 단체인 에어엘프는 매년 세계 공항을 선정하는데 거기엔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서비스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지껏 인명사고 한 번 난 적 없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방역으로 고심할 때 인천공항은 코로나19 방역 우수 공항상과 최고 보안 공항상까지 받은 곳이라 해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던 것이 전 세계 1700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인천공항은 서비스 평가 5점 만점에 4.9점이라는 믿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막상 와보니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한국 첫 방문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의 입구에서부터 그 규모에 압도되고 제가 근무할 호텔까지 가는 동안에 공항 서비스를 보니까 엄지를 치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스마트 체크인이었습니다. 여행의 설렘은 공항에서 줄 서면서부터 반감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권 발권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많다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한국은 스마트 체크인 도입으로 여행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발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 위탁까지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놀랍습니다. 거기다 에어스타라고 불리는 안내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며 음성인식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제가 미래에 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 공항에도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는 없었거든요. 안내 로봇은 카운터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출국장이 얼마나 혼잡한지, 면세점은 어딘지, 공항버스는 어디서 탈 수 있는지 진짜 공항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안내해주고 있더라고요. 로봇 앞에는 외국인들이 신기한 듯 계속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진풍경이었죠. 제가 또 놀란 서비스는 바로 웹툰과 무료 샤워실입니다. 보통 여행객들은 일찍 와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수화물을 붙이고 나면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공항에서 대기하는데 그때가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는 수면용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대기하는 고객들이 편히 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거기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바로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환승 고객한테는 샤워실도 무료라는 사실까지 듣고 정말 한국은 부자 나라구나, 여행객들에게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막 퍼다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똑똑한 부자 나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항 내 세탁소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공항에 세탁소가 있을 수 있지, 누가 이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정말 좋습니다. 세탁소에는 드라이 클리닝과 수선, 다림질, 운동화 세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차 한국에 온 비즈니스맨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는 무척이나 편리할 것 같았어요. 세탁소 옆에는 코트룸이 있어 외투도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고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거짓말 같아 미국에 있는 선임에게 SNS로 하나하나 일러바쳤어요. 선임은 보고도 못 믿겠다고 진짜 무료인지 직접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일반 고객들은 익숙한 듯 귀족 서비스를 누리고 있고 저는 막 도시의 상경한 촌닭처럼 눈이 휙휙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충격적인 서비스 시설은 물론이고 기본 시설은 두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그 나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은 바로 화장실. 공항 곳곳에 있는 화장실은 어찌나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던지 하얀 타일은 광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청결하게 유지하기가 힘들 텐데 깨끗하게 청소된 화장실을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인천공항에서는 편의시설 제공을 넘어 문화공간, 예술공간으로서의 특색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관문인 만큼 한국적인 멋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음악회와 한국문화거리는 물론 한국문화박물관까지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방문한 여행객을 위한 짧은 문화예술 공연으로 매월 새로운 공연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고 하니 앞으로 저는 한국 생활이 즐거울 일만 한가득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한국 생활 응원해주세요. 이 모습을 저희 엄마가 보면 엄청 좋아하실 텐데요. 오늘따라 엄마의 나라에 오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줄리아 사연 감사합니다. 탈북하신 어머니의 한국 사랑에 이곳까지 오셨으니 한국의 첨담시설, 문화예술 공연을 많이 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구독자님의 구독, 좋아요는 일상공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